안녕하세요. 영어빌딩입니다. 지난 시간에 ing가 갖고 있는 생생한 느낌에 대해 알아봤어요.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을 비교하면서 살펴봤는데요. 현재 시제는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이었고요.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느낌이 나는 거죠. ing 진행형은 가까이 클로즈업 하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가까이 클로즈업 하니 눈앞에서 생생하게 일어나는 느낌이 나게 된다고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 ing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되는지 보려고 해요. ing 분사와 to 부정사는 준동사의 대표 주자로 그야말로 엄청나게 사용이 되죠. 근본 뉘앙스를 알면 영어 문장이 달리 보입니다. 영어를 하면서 알 듯 모를 듯 애매했던 부분, 간질간질하던 곳을 시원하게 긁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진행해 볼게요. 지인더즈 요가 현재 시제이죠. 현재 시제에서 따로 현재 시점의 폭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현재 시점은 일반적으로 넓게 잡히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요가해. 지금 현재 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기보다는 나는 1년 전에도 요가를 하고 한 달 전에도 요가를 하고 오늘도 하고 한 달 후에도 하고 1년 후에도 한다는 뉘앙스가 나는 거예요. 현재 시점이 넓게 잡히면서 요가를 하는 행위가 반복적인 습관, 동작이 되어요. 현재 시제로만 쓰인 경우에는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느낌이고요. 그에 비해 ing 진행형이 들어가게 되면요. Jean is doing yoga. 현재 시제처럼 멀리서 넓게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생생하게 느끼는 뉘앙스예요. 그러니 현재 시점도 좁게 잡히는 경향이 있게 되죠. 아무런 시간 장치나 시간 맥락 없이 현재 진행형이 쓰이면 지금 현재 이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느낌으로 일단 볼 수 있어요. 지금 요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현재 시점이라는 건 화자가 인식하기 나름이에요. 현재 시점의 폭을 this month, this year로 좁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요가를 하는 동작이 이번 달, 올해라는 시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요. Jean is doing yoga this month. Jean is doing yoga this year. 현재 진행형의 경우도 결국은 동사가 is로 현재 시제예요. 이 현재 시제에 동작의 생생함을 자아내는 ing가 붙은 거죠. 어쨌든 현재 시제인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점은 화자가 정하기 나름인 거죠. 자, 현재 시점의 폭을 this month, this year로 넓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 요가를 하고 있는 그림이 전혀 아니죠. this month의 경우 일주일 전에 어제 요가를 했고 내일 일주일 후에도 요가를 하는 느낌이 되고요. this year의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요가를 했고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도 요가를 하는 느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ing 진행형의 경우에도 이번 달 올해에 요가를 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만 놓고 보면 현재 시제로만 쓰인 경우와 ing 현재 진행형으로 쓰인 경우에서 결과적으로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현재 시제로만 쓰인 경우는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으로 단순하고 밋밋한 느낌이에요. 그에 비해 ing 현재 진행형은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상황을 생생하게 인식하는 거고요. 왼쪽의 현재 시제가 약간 무심한 듯 말하는 뉘앙스라면 ing 현재 진행형은 약간 감정을 이입해서 말하는 뉘앙스가 될 수가 있겠어요. Jean does yoga this year, though he didn't do any sports last year. Jean is doing yoga this year, though he didn't do any sports last year. 자, 이 두 문장에서는 this year이라는 시간 장치가 들어가 현재 시점이 올해로 한정되기 때문에 뒤쪽에 last year, 즉 작년과의 대비 효과가 나는데요. 현재 시제나 현재 진행형이나 둘 다 이런 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 현재 시제는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 밋밋하게 단순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느낌이 나고요. 그에 비해 ing는 가까이 클로즈업하는 느낌이에요. this year이라는 기간에 요가하는 동작이 생생하게 부각되는 느낌인 거죠. 작년과의 대비 효과가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효과가 나게 되어요. 자, 간단히 정리할게요. 단순 현재 시제는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이고요. 현재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 현재 시점의 폭은 화자가 잡기 나름이고요. 어쨌든 상황을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이고요. 반면에 현재 시제 플러스 ing는 가까이 클로즈업하여 구체화하는 느낌이에요. 생생한 느낌인 거죠.
좀 더 눈앞에서 벌어지는 느낌, 손에 잡히는 구체화된 느낌이 나요. Jean is doing yoga. 우리가 보통 is doing을 뭉뚱그려 동사로 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동사는 비동사인 is이죠. 그리고 doing은 준동사라고 해요. 준동사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 정체성이 애매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동사에 준하는 성질, 즉 동작성을 갖고 있지만 동사는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면 뭐냐? 이걸 콕 집어 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체성이 애매하다고 하는 거예요. 문장 내 어느 위치에 놓이느냐, 어느 맥락과 연결성을 갖느냐에 따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변주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비동사 뒤에 doing yoga. 자, 이것은 형용사 기능으로 주어인 Jean이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준동사구인 doing yoga의 문장 내 위치를 바꾸면 그 정체성이 바뀝니다. Doing yoga is my favorite daily routine. Doing yoga가 동사 is 앞쪽 자리에 놓이면 주어 자리에 놓이는 것이니까 명사적 성질로 바뀌어요. 요가 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데일리 루틴이다. I often have a pleasant time with him doing yoga. 앞쪽에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로 문장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동작을 하나 더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메인 동작은 have이고요. 보조 동작이 doing이에요. 메인 동작에 ing 보조 동작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ing 보조 동작은 메인 동작을 서포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ing가 동사와의 연결성을 가질 때 그 성질이 부사예요. 앞쪽에 주어, 동사, 목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구조이잖아요. 이 완전한 구조에 추가로 동작을 보태는 경우 이때는 이 ing 준동사가 부사로 기능하게 되는 거고요. ing는 가까운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메인 동작과 보조 동작, 이 두 동작은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느낌 아니면 의미적으로 가까운 인과관계 정도의 맥락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와 즐거운 시간을 자주 갖는데 그때 하는 동작이 요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요가하면서 그와 즐거운 시간을 자주 보낸다는 뜻이 되겠죠. 자, ing 준동사의 문법적 용어를 잠깐 볼게요. ing 준동사가 명사적 성질일 때는 동명사, 형용사적 성질일 때는 현재 분사, 부사적 성질일 때는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말 나온 김에 준동사가 뭐가 있는지 볼게요. 분사와 부정사가 있어요. 분사는 다시 ing 분사와 ed 분사가 있고요.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의 to 부정사가 있고 to 없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원형 부정사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to 부정사의 느낌을 살펴보면서 앞에서 살펴본 ing의 느낌과 비교해 볼게요. The president is to give a speech at the National Assembly tomorrow. The president 주어 is가 동사예요. To give a speech를 준동사 구로 보면 되는 거고요. 형용사 성질로 앞쪽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상황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비동사 뒤에 위치하여 주어를 설명하는 성분을 보어라고 하고요. 그런데 아까는 이 보어 자리에 ing가 왔잖아요. 이번에는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왔어요. 뭔가 뉘앙스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to 부정사에서 to는 화살표 같은 거예요. 방향을 나타내고요.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도달하게 되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이 화살표를 지나서 실제 동작인 give a speech, 연설을 하는 거, 이 동작에 이르게 되므로 실제 동작을 하기까지는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미래에 일어나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거예요. 반면에 앞에서 보았던 ing 문장을 보면 Jean is doing yoga, doing yoga, ing 준동사 구가 형용사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요. Jean이 지금 요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정한 기간에 요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뉘앙스인 거죠. 어쨌든 Jean은 요가를 하는 동작, 상황에 빠져 있어요. 직접적이고 강렬한 느낌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to 부정사 문장을 볼게요. The president is to give a speech at the National Assembly tomorrow. 이 문장에서 대통령은
스피치 하는 동작 상황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동작 상황은 to라는 방향으로 가서 만나게 되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뉘앙스가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로 설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로 쓰고 시간장치 tomorrow, 미래 시간장치가 있으면 자연스럽고요. 이렇게 시간적인 차원 외에 또 하나 느껴주셔야 할 게 있어요. to 부정사를 단순히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느낌으로만 알고 있으면 좀 한계가 있거든요. 또 하나 느껴보아야 할 것이 인지적, 심리적 거리예요.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느끼는 차원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멀리 있는 느낌이거든요.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감정적인 뉘앙스가 배제되는 느낌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로운 뉘앙스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적이고 격식적이고 형식적인 뉘앙스가 되겠죠. 좀 딱딱하고 무거운 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문맥에서 느낄 수 있지만 공식적인 상황이죠. 대통령은 내일 국회에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다. 그에 비해 오른쪽의 ing의 뉘앙스는 개인적이고 가벼운 어감이 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is to,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의 이 구조, 우리가 흔히 be2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학창시절에 배운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통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무엇이 됐든 be2는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감정적인 뉘앙스가 좀 배제되는 느낌이 되어요. 그래서 일상 회화에서 잘 안 쓰이고요. 문어체나 공식적, 격식적 상황에서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I am to present to the board tomorrow. 나는 내일 이사회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감정이 솟아나서 발표하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감정 같은 게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적, 공식적으로 예정된 일이나 의무로 느껴져요. All employees are to wear their ID badges at all times. 여기서는 종업원이 배지를 달고 싶은지 아닌지에는 전혀 초점이 없고요. 공식적인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미래의 뉘앙스가 드러나기보다는 인지적인 거리감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공식적으로 규정된 의무로 느껴지겠어요. 모든 직원은 항상 ID 배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She was never to see her family again. 이것도 그녀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운명이라는 큰 틀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녀는 가족을 다시 만나지 못할 운명이었다. to 부정사는 이렇게 시간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The president is going to give a speech at the National Assembly tomorrow. going이라는 ing 분사를 비동사와 to 부정사 사이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going이 형용사 기능으로 보어가 되고요. 대통령이 가고 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to give a speech, 이것은 형용사 기능이 아니에요. 이미 앞에 형용사 기능으로 going이 주어를 설명하고 있고요. to give a speech는 형용사 going을 설명하는 부사적 요소로 보는 게 맞죠. 주어와 직접적 연결성이 아닙니다. going이라는 형용사를 지나 to 부정사와 연결되고 있어요. 대통령은 생생하게 가고 있어요. 생생한 느낌으로 주어를 설명하잖아요. 좀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감정적인 느낌, 가벼운 느낌이 묻어나게 되고요. 공식적이거나 격식적인 느낌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를 만나면 이 to 부정사는 주어와 멀어져 있고 생생한 형용사를 설명하는 부사적 요소이고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느낌만 느껴지게 되겠어요. 아까 be2에서는 대통령이 곧바로 to 부정사와 연결되어 공식적이고 무거운 느낌이었다면 be going to는 어때요? 가벼운 느낌이고 인간적인 느낌 뭐 이런 게 느껴져요. 대통령 개인이 연설을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소소한 느낌도 드러나게 되어요. I am going to present to the board tomorrow. be going to, 앞쪽 be2보다 이사회에 발표하는 상황이 좀 가벼워지죠.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발표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읽힐 수가 있어요. All employees are going to wear their ID badges at all times. 이것도 의무의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직원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추측, 믿음의 느낌이 나요.
She was never going to see her family again. 이것도 어떤 운명이나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못 만날 상황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가벼워요. 그녀가 만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be going to를 will의 대용어구로 구어체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하는데요. 참고로 will과 잠깐 비교해 볼게요. I will present the board tomorrow. I will은 강한 의지, 추측의 뉘앙스인데요. 보통 주어가 I로 1인칭이면 주어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어요. 말하는 사람이 주어 자신이다 보니 자신의 의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어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런데 주어가 2인칭, 3인칭이 되면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 또는 다른 사람의 의지를 알 수 없잖아요. 다만 추측할 뿐이죠. 그래서 보통 주어가 2인칭, 3인칭에서는 강한 추측의 뉘앙스를 띠는 경향이 있어요. will은 강한 어감이 있어요. 주어가 1인칭 I인 경우 will을 쓰면 자신의 강한 의지, 약간 돌발적인 의지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좀 갑작스럽고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뉘앙스로 강한 어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I am going to는 이미 생생하게 가고 있는 것, 그쪽 방향으로 생생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고 강한 느낌은 아니고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구어체에서 주어가 I일 때 will보다는 좀 더 완화된 느낌의 be going to가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는 거죠. 주어가 I일 때 be going to가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will을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All employees are going to wear their ID badges at all times. All employees will wear their ID badges at all times. 이렇게 주어가 3인칭인 경우에는 will을 써도 위쪽의 1인칭일 때보다 의지가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건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뉘앙스 차이가 덜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will이 좀 더 강한 어감으로 느껴질 수 있고 be going to는 좀 더 가벼운 어감일 수가 있겠어요. All employees are to wear their ID badges at all times. 이 문장과 비교해 보면요. 이건 공식적인 발표나 지침에 쓰일 법한 가장 무겁고 딱딱한 격식체의 어감,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I am going to present the board tomorrow. 여기서 비동사 뒤에 going, 이 생생한 느낌의 ing 분사는 형용사로 기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고 그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형용사가 주어를 먼저 설명하므로 to 부정사는 형용사를 설명하는 부사적 요소가 되고요. 주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to 부정사의 인지적인 거리 뉘앙스가 앞의 형용사에 의해 상쇄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거리 정도의 뉘앙스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단순히 마주하게 될 상황 정도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She is eager to start the project. 이렇게 주어가 형용사와 연결되어 주어의 감정 상태가 먼저 인식이 되어요. 영어의 인식의 흐름을 보면 주어의 동작 상태를 먼저 인식해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 또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로 뼈대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뒤에 보면 to 부정사가 시간적 관계로 이어져 있어요. 그녀가 고대하는 감정 상태이고 이 감정이 시간적으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상황과 마주하고 있어요. I'm happy to help you. 내가 행복한 상태인 거예요. 마주하는 행위는 당신을 돕는 거예요. 이때 시간적 접점이 약간 융통성 있게 적용이 되어요. 돕는 시점이 이렇게 있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돕는 일에 임하는 상황일 수 있고요. 자, 행복한 감정과 돕는 시점이 거의 붙어 있는 느낌으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 돕는 시점부터 행복한 마음이 함께 나아가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 이처럼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약간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They are sad to hear the news. 그들은 슬픈 상태이죠. 주어와 주어의 감정 상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뒤에 to hear the news는 부가적인 상황인데요. 이때는 먼저 슬픈 상태에서 그 소식을 듣는 상황으로는 인식되지 않겠죠. 소식을 듣는 시점과 슬픈 감정이 같은 접점에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시작점,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뉘앙스가 되고요. I am glad to see you again. 이 문장은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만나는 시점과 기쁜 마음이 같은 접점에서 시작되는 경우일 수도 있겠어요. I am pleased to give this presentation to all of you. 이것도 기쁜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에 임하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 기쁜 마음과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작이 같은 출발점에 있는 경우일 수도 있겠어요. I am pleased giving this presentation to all of you. 자, 이렇게는 안 씁니다. 앞쪽 감정 형용사 pleased로 주어의 감정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또 생생한 느낌의 ing를 또 쓰면 주어의 감정보다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행위가 너무 부각되는 뉘앙스가 되어요. 좀 완화된 형태의 to 부정사가 간형적으로 굳어진 것 같아요. The president is to give a speech at the National Assembly tomorrow. B2 구조에서는요, to 부정사가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뉘앙스이므로 결과적으로 미래 맥락이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I'm watching a movie with my girlfriend. 아무런 시간 장치 없이 현재 진행형이 쓰이면 지금 현재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와 영화 보고 있다는 뜻으로 비춰져요. 그런데요, I am watching a movie with my girlfriend tonight. 이렇게 현재 진행형인 경우에도 미래 시간 장치인 tonight 또는 맥락상 미래 시점이 형성되면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ing는 생생한 느낌이잖아요. 인지적, 심리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약속 다 정해져 있고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파고들자면 여자친구와의 영화 보는 게 기대된다는 감정적인 이입까지도 느낄 수가 있겠어요. I am to watch a movie with my girlfriend tonight. 그에 비해 이건 어색하죠? 공식적이고 무겁고 딱딱한 느낌이 나고요. 개인적, 감정적 뉘앙스가 완전히 배제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는 의무 같은 뉘앙스가 될 수도 있겠어요. 만약 굳이 맥락을 구성해 보자면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토로할 수는 있겠습니다. 개인적이고 가벼운 일상적 맥락에 be-to를 잘 안 쓴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현재 시제를 볼게요. My flight departs at 7 a.m. The concert starts tomorrow. 현재 시제도 그 자체로 미래 맥락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다만 현재 시제는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의 폭이 넓게 잡히는 경향이 있어서 절대적 진리나 반복적 습관 같은 맥락과 잘 어울려요. 즉 현재 시제는 감정적, 주관적 개입 없이 객관적인 현재 사실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해요. 현재 시제에 미래 시간 장치를 붙이면 미래 일을 현재 사실이나 다름없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만큼 확정적인 미래 사실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차 출발 시간이나 행사 시작 시간 등 확정적이고 공식적인 상황에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마칠게요. to 부정사는 시간적, 인지적으로 멀리 있는 느낌이고요. ing는 가까이 있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to 부정사는 인지적으로 멀리 있다 보니 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즉, 추상적 개념이나 이론적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ing는 가까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느낌이 나게 되죠. to 부정사나 ing나 둘 다 준동사라고 했잖아요. 준동사는 정체성이 애매하여 문장 내에 어디에 위치하느냐, 어느 맥락과 연결성을 갖느냐에 따라 정체성이 결정되어요. Doing yoga is my favorite daily routine. 이렇게 ing 분사 준동사가 주어 자리에 놓이면 명사적 기능이 된다고 했고요. To do yoga is my favorite daily routine. to 부정사 준동사도 주어 자리에 놓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명사 기능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문맥에서 to 부정사를 사용하면 시간적으로 현재 요가를 하지 않는 뉘앙스이고 인지적으로는 머릿속 추상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뉘앙스가 되는데요.
이게 my favorite daily routine, 즉 좋아하는 루틴이라고 하면 좀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실제 하지도 않고 머릿속 개념으로만 인식하면서 이게 내 루틴이라고 하면 맥락이 서로 안 맞는 거죠. To do yoga might be my daily routine. 이렇게 might로 가능성을 낮추면 현재 요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루틴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될 수 있겠어요. To do yoga is beneficial. 좀 멀리 있는 걸로 인식이 되어요. 현재 요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인지적으로도 좀 막연하게 요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말하는 느낌이고요. Doing yoga is beneficial. 이건 가깝고 생생한 느낌이죠. 요가를 실제로 하면서 효과를 체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게 되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느낌이에요. To do yoga is beneficial. 이 문장에서 이렇게도 사용하지만 to 부정사가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으로 인식되잖아요. 이런 막연함을 앞쪽에 길게 나열하지 않고 간단히 표시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비인칭이나 막연한 상황을 나타내는 대명사 it를 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i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하잖아요. It is beneficial to do yoga. 이렇게 하면 대명사 it로 앞쪽에 막연함을 간단히 표시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구조가 되어요. Doing yoga is beneficial. 반면에 ing 분사, 즉 동명사 주어는 그 자체로 생생하고 명료한 느낌이므로 그냥 주어 자리에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어요. to 부정사는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느낌이 빠지고 인지적으로 멀리 있는 느낌, 추상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영사전을 보면 단어의 뜻을 설명할 때 to 부정사를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콜린스 영영사전에서 speak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to 부정사로 설명하잖아요. 단어의 뜻을 정의하는 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이잖아요. 실제로 뛰어들어가 생생하게 느끼는 차원이 아닌 추상적 개념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to 부정사의 이런 뉘앙스가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정리할게요. 현재 시제는 멀리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뉘앙스예요. ing 분사는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느끼는 거고요. 시간적으로나 인지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느낌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고 인지적으로는 가까이서 생생하게 느끼는 뉘앙스가 되겠어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뉘앙스예요. to 부정사는 시간적, 인지적 거리감이 형성되어요. 시간적으로는 미래의 맥락으로 인식되고 인지적으로는 손에 확 잡히지 않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요. 리스닝이나 리딩 하실 때 오늘 공부한 이런 뉘앙스를 한 번씩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